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6학년 학생에게 맞아 학생이 다가와서 교사의 머리채를 잡고 초등학교에서도 수업 시간에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수업 시간에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 길 가던 40대를 중학생 2명이 폭행한 일이 있었습니다. 와, 기네 저거. 요즘 진짜 10대들 무섭습니다. 학교가 진짜 시끄럽습니다. 네, 시끄러워요. 난리가 났죠. 진짜 난리가 아니에요. 흉흉한 일들이 학교에서 많이 일어나가지고 최근에 뭐 기억에 남는 뭐 말씀하시고 싶은 그런 뭐 사건이 있다면 좀. 제가 이거 신문에서 갖고 온 건데 초등학교 6학년이 선생님한테 이제 뭐 뜨밤 보내세요. 뜨거운 밤 보내세요. 뜨밤 보내 이런 걸 이제 보내는 거죠.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선생님들의 그 권위랄까 이런 게 정말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 어디 감히라는 생각이 그렇죠. 좀 들었는데 말이 안 되죠, 사실. 무너졌구나 생각이 많이 맞아요. 했습니다. 저 이거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초3 학생이 교사의 얼굴을 폭행해가지고 갈비뼈가 골절되고 이러한 정도로 발길질을 하고 이게 그냥 주먹 한번 휘두르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충격적이었어. 여기서 이제 약간 좀 이제 의견이 약간 좀 대립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야 요즘 애들 뭐 문제하면서도 야 그렇다고 해서 요즘 애들이 진짜 그렇게 뭐 유별나거나 그러진 않아. 옛날에도 그랬었어. 어때요? 본인들의 생각은 어때요? 생각하세요? 요즘 좀 심해진 것 같아? 아니면 옛날에도 그랬는데 요즘 조금 더 도드라지게 보이는 것뿐이다. 어떠세요? 예전에는 사례들이 존재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모두가 볼 수 있게 보여지진 않았어요. 그렇죠. 근데 지금은 누군가가 얼마나 충격적으로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가를 내가 읽고 보고 모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사건의 강도 자체가 학습성. 조금 더 강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있다라고 네.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. 그러니까 분명히 예전에도 문제였어요. 우리 고등학교 때도 보면은 폭력 서클이라는 건 다 있었고. 맞아요. 그리고 그때도 뭐죠? 본드하고 뭐 이런 놈들도 예, 많았고 막 본드, 많았어요. 담배, 뭐 술 이런 건 뭐 비일비재했고 차이가 있다면 그 당시에는 어떤 선이 있었단 말이에요. 정도가 있었죠. 정도가 있었고 선생님한테 걸리면 도망갔고 그리고 처벌하면 받았고. 그런데 지금은 그 경계가 허물어졌다. 정도가 과해졌다라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강도가 심해졌다는 얘기죠. 지금은 이런 범죄를 저지르거나 중상해를 가했을 때 그 원인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기성세대의 범죄들처럼 피해자가 훨씬 더 이걸 유발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법의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내가 왜 억울하다는 주장만 계속 하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게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연구하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. 맞아요. 근데 뭐 옛날 기사 찾아보면 사실 일제강점기 때도 교사가 뭐 폭행을 당하고 이런 일도 있어요. 그래서 뭐 최근에 일어나는 일이 그 행위 자체로는 새롭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핵심이 뭐냐면 초등학교 교실에서 문제가 터진다는 거예요. 실제로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보게 되면 부산에서 있었던 것도 초3이 교사를 폭행했던 사건이고 양천구, 서울시 양천구에 있었던 사건도 초6이 교사를 폭행했던 사건이에요. 그 여기서 이제 좀 여쭙고 싶은 게 공격적이고 통제가 안 되는 아이들 이게 뇌 과학으로도 이제 분석이 가능한가요? 공격성을 제어하는 것 자체가 편도체나 변연계에서 내가 감정적인 신호들이 올라오고 예를 들어서 분노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고 이건 안 돼, 이렇게 해서는 안 돼라고 통제해줄 수 있는 것이 전두엽과 전전두엽 쪽에서 하는 거예요. 그런데 발달 단계에 있어서 이 전두엽과 전전두엽이 사실 가장 늦게 완성이 돼요. 그래서 10대 청소년의 경우에 전두엽과 전전두엽에서의 브레이크가 좀 덜 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. 그래서 내가 중3 때 그렇게 싸움을 했구나. 갑자기 부끄러워지네. 그리고 또 하나는 뇌 안에서 이제 세로토닌 같은 종류의 신경 전달 물질도 충동성 같은 걸 낮춰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전반적으로 요즘 보면은 자기 조절 능력과 충동 조절 능력 이런 것들이 좀 낮아져 있어요. 이 경우에는 내가 통제를 하지 않아도 돼라고 하는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맞아. 통제를 해야 되는 순간에도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. 뇌과학으로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분석이 되고 그래서 요즘 뭐 뇌과학 연구소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많이 좀 엄청 많죠? 간판 같은 거 좀 본 것 같기도 해요. 맞아요. 네. 괴롭습니다.
그 얼마 전에 우리 저 심 작가 잘 알 거예요. 그 세종시 한 초등학교. 세종시의 한 초등학생 부모가 담임 교사에게 이메일 편지를 썼습니다. 교육부 사무관이라고 얘기하던 이 학부모가 담임선생한테 보낸 편지 내용이 싫다는 음식을 억지로 먹지 않게 해주세요. 또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주세요. 가장 이제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던 게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라.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보낸 편지 속의 내용들이 한 뇌과학연구소라고 불리는 곳의 이제 치료법이었다는 게 더 문제가 됐죠. 주의력 결핍부터 자폐 아동까지 모두 치료한다는 이 연구소. 병원에서 쓰는 약물 없이도 문제 행동을 바로 잡는다는 홍보 문구가 붙었습니다. ADHD, 즉 주의력 결핍과 과다 행동 증후군이 있는 아동을 극우뇌라고 표현했습니다. 히틀러나 나폴레옹과 같은 머리를 가졌습니다. 명령하는 머리만 있으니까 규칙이나 질서 요구하는 거 이것도 하지 않으셔야 돼요. 용심이 정면으로 훼손되기 때문이죠. 이런 설명 때문에 특수아동 부모들은 이 연구소에 희망을 걸었습니다. 그 연구소라고 불리는 거기를 좀 아세요? 뭐 좀 개인적으로는 해보셨어요? 모르죠. 근데 이제 조사를 해보셨냐? 저도 뭐 좀 알아보긴 했죠. 좀 황당하니까. 이 연구소에서 주장한 치료법 이게 화제라기보다는 굉장히 황당한 거죠. 황당하죠. 네. 좀 소개해 주세요. 그거 봤어요. 제가 소개하면서도 조금 좀 황당합니다.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극우뇌 아이들은 몸에 열이 많기 때문에 찬 성질인 밀가루를 많이 먹여야 된다. 먹기 싫다는 음식은 절대 먹이지 말고 먹고 싶다는 것만 먹여라. 그러니까 아이들이 밥 먹기 싫다 그러면 밥 먹이지 말고 초콜릿 먹고 싶다 그러면 초콜릿으로 먹여라. 이게 근데 문제는 단순히 말도 안 된다, 황당하다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 같은 게 요새 사실 늘고 있잖아요. 맞아요.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음식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어요. 그 장내 미생물 총이 머리랑 계속해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을 주고받으면서 두뇌 발달을 자극하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더 머리가 발달한다라는 이론이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밀가루, 아이스크림, 당 같은 것만 먹으면 장내 미생물 총이 망가지겠죠. 그러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심해집니다. 뇌 발달이 잘 안 돼서. 사실은 어느 정도 정상에 가까운 아이들은 조기에 치료를 하고 먹는 거 신경 써서 하면은 정말 그냥 좋아지는 경우도 많아요. 근데 이런 걸 듣고 그걸 맹신해서 이렇게 되면 나을 수 있었던 애도 이제 놓쳐서 더 심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.